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당신이 주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8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지능이란 시험을 잘 치거나 역사책을 암기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똑똑하다는 것이 항상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2-3명밖에 없거나 자주 외로워 보이거나 완벽주의자라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보다 똑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요. 똑똑한 여러분, 다른 높은 지능의 증거들을 알아보기 전에 빨간색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네, 빨간색 버튼요. 그렇게 하면 인생의 밝은 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열정 넘치는 질문에 대한 거의 모든 답을 해줄 수백 개의 영상도 있죠. 알림벨도 설정해주세요. 밝은 면 구독자들이 채널에 매일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이니까요. 자, 스마트한 우리는 8번부터 시작해보죠. 8번, 혼자 있는 걸 즐깁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친구들, 지인들과 어울릴 때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모순되지 않나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요? 싱가포르 경영대학과 런던 경제대학원의 심리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보다 높은 IQ를 가진 사람은 과도한 사교 활동에 참여하면 실은 기분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18세에서 28세 사이에 약 15,000명의 젊은 성인들이 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큰 추세는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들의 삶에 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도로 지능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이 현상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가장 타당한 이론은 똑똑한 사람들은 의사소통 과정을 자신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교적인 것보다 자신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론적 발달 과정에 기초한 이론도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세계에 더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독립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론은 감정지능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하는데, 감정지능은 스스로를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감정지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한 무리의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시도할 때 오해, 불편함, 지루함 또는 검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술, 종교, 가족관계 등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너무 용감하고 용납될 수 없으며 위협적이거나 민감한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많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그렇죠. 동시에 중요한 것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즐긴다고 해서 당신이 똑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똑똑하면서도 완벽한 적응 메커니즘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을 불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한다면 꼭 외로운 사람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죠. 7번, 압박감을 느낍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나은 경력을 쌓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끊임없는 압력을 받으며 삽니다. 만약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성공과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자신이 실패자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스스로 압박을 가하고 압박감을 키웁니다. 그들의 삶이 마음속에 그렸던 것과 다른 경우 똑똑한 그들은 자신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번. 자주 공상에 빠집니다.
공상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습관이 아니라 높은 지능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조지아 과학기술연구소의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공상과 뇌의 능력 및 효율성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5분 동안 뭔가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의 뇌는 MRI로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주의력 수준 테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능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테스트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더 쉬운 과제를 하는 동안 딴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이기도 했답니다. 죄송해요. 잠시 딴 생각을 했군요. 5번. 개방적인 사고를 합니다. 매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특이한 기회를 만나면 절대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책을 찾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다른 관점에 관심이 있고 그들이 가진 모든 증거를 분석하는 개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지능 테스트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후에도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따를 아이디어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들은 순전히 액면 그대로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먼저 충분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4번. 자제력이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닌 것도 같네요. 똑똑한 사람들을 군중 속에서 두드러지게 만드는 또 하나는 충동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다른 전략을 탐구하고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9년 심리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능과 자기 통제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원들은 똑똑한 사람의 전방 전두엽 피질이 더 발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뇌의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자제력을 발휘합니다. 자제력! 아이스크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좋았는데 저는 완전히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3번. 우유부담함은 과다 분석에서 비롯됩니다. 고도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장단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석을 하면 할수록 행동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문제는 똑똑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분석을 해서 너무나 많은 만약의 시나리오를 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완벽주의적 경향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최상의 결과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특히 팀원이나 조직을 이끄는 경우 특히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2번. 종종 불만족스럽거나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일부 똑똑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높은 지능은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쉽게 어울리지 않고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표현에 공감합니다. 사회 집단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덜 똑똑한 척할 때 그들은 마치 자신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 상황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걱정하고 지나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종종 부정적인 태도와 냉소주의로 이어집니다. 감정적인 지원이 없거나 주변 세계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특히 두드러집니다. 통계적으로 정서적, 창조적인 지능과 삶의 퍼즐을 완성시키는 능력이 결합되면 우울증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더 편안히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1번. 무관해 보이는 개념을 연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패턴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것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수박과 생선회 사이에 공통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두 식품 모두 차갑고 날 것으로 먹는다고 즉시 말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 연구자들은 창의성 덕분에 그러한 연결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성은 높은 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게다가 수박에 얹은 생선회는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 중에 여러분이 지닌 특성이 있었나요? 혼자 있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친구와 함께 있는 게 좋은가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 덕분에 몰랐던 지능의 새로운 측면에 대해 알게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채널에 가입하세요. 그것도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밝은 면에서의 삶은 더 즐겁습니다.